당뇨병은 대부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다고 해서 소리 없는 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인 10명 가운데 한두 명꼴이 당뇨병 환자로 진단받을 만큼 당뇨병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짜 당뇨와 진짜 당뇨라는 주제로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엔은 매년 11월 14일을 세계 당뇨병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고 있을 정도로 당뇨병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짜 당뇨와 진짜 당뇨라는 주제로 이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2부로 나눠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실 당뇨병에 관해서 저희가 몇 달 전에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만큼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주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분들이 500만 명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병을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 펌프를 몸에 삽입한 환자들이십니다. 그리고 2형 당뇨병이 있는데 이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전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70에서 85%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형 당뇨병이라고 진단받는 분들은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약에 의존하기보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근본적인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 세계 당뇨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2형 당뇨병은 주로 병원에서는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생활이나 과음, 과식, 과로, 과욕과 운동 부족, 이 스트레스와 연관된 당뇨병으로 환자들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감하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는 답입니다. 병은 왜 생겼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을 잘 챙겼는데 병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막 살았는데도 병이 안 생기기도 합니다. 당뇨병을 환자의 잘못된 삶이 원인이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원인을 모른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 2형 당뇨병의 원인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유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병으로 보고 치료하면 안 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2형 당뇨병의 환자는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병이 아니고 병이 따로 있어서 그 병 때문에 혈당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데 구석에 있는 세포에서 피를 잘 받지 못한다면 각종 물질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은 기운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몸은 피를 잘 공급받지 못하는 조직에 영양분을 잘 보내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알아서 혈액에 당분을 많이 실어서 구석구석까지 당분을 보내려고 하는 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는 원인은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막는 원인을 제거해주면 피가 잘 공급이 돼서 영양 공급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혈액에 당분을 많이 실어 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보다는 근본적으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 질환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타당한 치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원인 질환을 제거하면 혈당은 자동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2형 당뇨병이 잘못 진단된 병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저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현상을 병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형 당뇨병이라는 말 자체부터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병명이 중요하지만 한의원에서는 무슨 탕이 치료하는 병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개지탕증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개지탕이 치료하는 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두통으로 왔든 당뇨병으로 왔든 암으로 왔든 상관없이 그 약이 들어가서 몸속의 병독을 제거하면 그 환자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처방을 구하는 공부가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상승하게 만드는 근본 질환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설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음식을 치료 대상으로 삼지 않고 설사를 치료 대상으로 삼으면 몸이 더 나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형 당뇨병도 같은 이치로 혈당을 상승하게 만드는 그 원인 질환을 제거하면 자동으로 혈당은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만 정상으로 낮추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 질환을 찾아서 전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2형 당뇨병을 혈당 수치에만 집중하지 말고 환자마다 혈당 수치를 높이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 2형 당뇨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서양의학에서는 2형 당뇨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실제 혈당 수치를 진단 기준으로 삼지 않고 환자마다 고유하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종합해서 질병이 있는 곳을 찾아서 치료하기 때문에 환자가 건강해지면 자동으로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당뇨병 환자는 대부분 비만이거나 혈압이 높거나 질병으로 생기는 혈당 상승입니다. 한의학에서는 병은 10중에 9이 담음병이라고 했습니다. 담음은 음식에서 생기는 노폐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짜 당뇨병, 즉 혈당이 상승하는 것이 가래, 즉 담음이 몸에 축적되면서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병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세포 주변에 가래 같은 찌꺼기가 막아서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저혈당이 되고 몸에서는 혈액에 조금이라도 당분을 더 넣어 놓아서 조금이라도 세포에 당분을 넣어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형 당뇨, 즉 가짜 당뇨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감이지만 아직 어떤 기계로도 몸 안의 노폐물인 가래, 즉 담음의 위치를 측정하거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 진찰인 망진과 환자가 하는 얘기와 냄새를 맡고 복진, 맥진을 통해서 담음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진단 방법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제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 환자 몸속의 담음의 위치를 기계가 파악해 준다면 한의학이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될 것입니다. 한약이 손을 대지 않고 몸속을 청소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근육이 아픈 것을 담붙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근육의 비정상적인 노폐물인 가래, 즉 비정상적인 액체가 흘러 들어가서 근육의 혈액 공급을 막아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통증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담음은 몸에 들어온 물과 음식의 노폐물입니다. 이 담음과 나쁜 피, 즉 어혈을 합쳐서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독이 만병의 원인입니다. 병독이 몸에 쌓인 부위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 한약이라고 했습니다.
병독이 몸의 어느 부위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면 순환 장애가 생기게 되고 열이 생기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는 것은 기와 혈이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부분들은 당분이 부족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은 알아서 혈당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혈당만 떨어뜨리니 세포 내에서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합병증이 생기고 병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병원에서는 오히려 혈당이 상승해서 생긴 합병증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정상으로 잘 관리한 사람들에게도 합병증이 잘 생기는 것을 보면 무조건 혈당 상승을 원인으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해야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는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이 당뇨가 의심이 돼서 병원을 가면 체열을 해서 이 혈당 측정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형 당뇨, 가짜 당뇨병은 어떤 방법으로 한의학에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당뇨병은 소변이 달다는 뜻입니다. 즉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계는 혈당을 측정합니다. 또한 치료도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약을 아주 오랫동안 복용하게 하고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치료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완전한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치료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진단부터 다시 살펴보면 소변으로 당이 빠지는 당뇨병과 혈당만 상승하는 병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소변이 단맛이 나는 소변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소변이 달지 않으면 당뇨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서 혈당이 상승한 것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는 우선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소변이 달달한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변이 달면 우선 혈액 내 당분을 낮추는 치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변이 달지 않으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병으로 보지 말고 혈당을 상승시키는 그 질병을 치료하면 좋습니다. 보통 소변이 달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은 많이 마시고 먹는 것은 같지만 오히려 살이 찌고 혈압이 올라가고 항상 피곤한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계가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병으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먹어도 힘이 나지 않고 피곤하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하는 병이 숨어 있으면 몸의 기력을 회복하려고 혈당이 상승해야만 합니다.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혈당을 상승시키는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야 혈당이 자동으로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이 저혈당 쇼크에 관련된 기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운전기사가 운전 중에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서 의식을 잃고 난 다음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저혈당 쇼크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혈당 쇼크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요즘 저혈당 쇼크 때문에 생기는 교통사고가 자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당뇨 환자의 45% 정도가 저혈당 쇼크를 경험한다는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혈당 쇼크는 당뇨 조절을 하던 환자가 급격히 혈당이 떨어지면서 심한 공복감이나 어지러움,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심하면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한 뇌손상이나 2차 사고, 쇼크사에 이르게 되기도 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는 원인은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질병으로 보고 무조건 혈당을 떨어뜨리려는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이 높으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다고 알고 있어서 의사나 환자 모두가 혈당을 낮추려는 데만 집중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복용시키고 저혈당 쇼크가 오면 설탕을 먹으라는 지시를 하는데 실제 당뇨 환자의 반 정도가 이런 경험을 한다니
오히려 당뇨약을 먹는 것이 당뇨 환자의 반 정도에게는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 쇼크는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면 훨씬 빈도가 줄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당뇨 치료법이 개선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E형 당뇨병을 가짜 당뇨병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조건 혈당만 떨어뜨리면 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입니다. 저혈당 쇼크는 바로 혈당을 상승시키는 원인인 숨어있는 진짜 질병인 담음병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담음은 가래와 같이 비정상적인 체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합니다. 어느 부위에 있다가 다른 부위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것이나 갑자기 어지러워지는 것은 모두 담음이 움직여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숨어있는 병의 뿌리를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저혈당 쇼크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가짜 당뇨와 진짜 당뇨라는 주제로 백한의원의 백지성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해볼 때 정말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 당뇨와 진짜 당뇨는 2부작으로 나눠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2형 당뇨, 가짜 당뇨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가짜 당뇨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 시간 마감하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뇨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온몸 구석구석에 이미 병독이 넓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긴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병독이 생기는 원인을 습관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병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병독은 비정상적인 체액인 가래, 즉 담음과 나쁜 피를 뜻하는 어혈입니다. 따라서 서양의학적으로는 어떠한 진단기계로도 검진되지 않습니다. 가장 정밀하면서 오랫동안 검증된 디톡스요법이 바로 한약입니다. 병독이 바로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식품이 아닌 의약품 기준을 합격한 한약재만 사용하는 한의원에서 당뇨병의 원인인 병독을 제거해서 당뇨병으로부터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의 한방적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활습관병으로만 알고 있던 2형 당뇨. 그런데 이 2형 당뇨는 혈당약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상승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면 충분히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당뇨와 진짜 당뇨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건강 365. 다음 이 시간에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법에 관해서 한의학적 방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